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14살의 소녀 사이토 안나는 도쿄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좋은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발레와 오르간 연주를 좋아했고요. 성격이 아주 쾌활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지난 2014년 3월 10일 중학교 1학년이던 안나의 귀가가 유독 늦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5시쯤인데요. 그날은 6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었죠. 불안감에 휩싸이던 엄마가 직접 마중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문을 지나치는 찰나 집 앞 우체통에 웬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해요. 보니까 분명 딸 안나의 글씨체입니다. 집도 학교도 좀 쉬고 싶어요. 잠시 친구네 집에 있을 테니까 찾지 마세요. 근데 안나가요. 절대 이렇게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가출을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놀란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안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방불명이 된 지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죠. 동네 곳곳에는 실종 전단지가 배포됩니다. 그러다 정말 다행히 이웃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요. 실종 당일이던 그 10일 날 오후 4시쯤에 안나가 집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걸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웃이 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종 9일째인 3월 19일 안나의 집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안나의 필체로 작성돼 있었어요. 구조 요청일까요? 그런데 편지를 보고 부모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아주세요. 딸의 당부가 섞인 편지였죠. 그런데 부모와 경찰은 안나가 결코 스스로 이 편지를 썼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협박이나 강요라고 했죠. 거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가 없어졌을 당시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가출을 결심한 소녀가 달랑 책가방만 하나 메고 나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사의 초점은 가출을 가장한 유괴 사건 쪽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편지 봉투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곳은 안나의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아게오시였고요. 경찰이 이 지역으로 가서 다시 집중 수색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두의 추정대로 안나가 유괴된 거라면 분명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나 적어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목격될 법도 한데요. 이 실종은요, 이후에 정말 공중에서 아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떤 단선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성한 시간은 그렇게 흘렀죠. 한 해가 지나갔고 실종 2년째. 2016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안나의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목소리는 놀랍게도 안나였습니다. 다급한 엄마가 너 일단 어디에 누구랑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공중전화 부스에 혼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안나가 있던 부스는 집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JR 히가시나카노역이었는데요. 일단 안나는 엄마가 전화기로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아이를 구출했죠. 그렇게 2년 만에 정말 사무치게 그립던 딸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너무 기적 같죠. 그런데 한편으론 도대체 그동안 안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웃 주민이 제보했던 대로 실종 당일 안나와 대화를 나눴다는 젊은 남성은 유괴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안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겨우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던 안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채 그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에 탑승을 했죠. 이때 이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이혼은 거짓이었다. 사실 니네 부모님이 막대한 빚을 졌고 안나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 한다는 그런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안나가 나이가 좀 어린다 하더라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때 범인이 꽤 용의주도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무엇을 건넸냐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줍니다. 들어보니 실제 부모님의 목소리로 장기 매매를 운운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죠. 안나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하셨죠? 그건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파일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안나에게 안대를 씌웠고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심지어 거긴 안나가 사는 동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치바현에 있는 치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감금 생활이 시작됐죠. 방문은 외부에서 잠금 장치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요. 일거수일투족 감시받았습니다. 집 밖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2년을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범인이 잠시 외출을 했고 그걸 계기로 안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게 된 기구한 사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토요 미스테리 사건에서 이렇게 쉽사리 아이가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도 휴 하셨죠? 그런데 이후 안나가 발견된 다음 날 3월 28일 새벽 3시경에 이번엔 시즈오카현 이토시에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도로가에서 아주 위태롭게 걷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보자는 그한테 다가가서 너 교통사고 당했냐? 도와줄까? 라고 물었는데 남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는 그저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지난 2년간 안나를 유괴하고 감금했던 용의자 23살의 테라우치 카부였죠. 카부는 안나가 탈출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체포될 게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흉기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를 했고 그렇게 피를 흘린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는데요. 그가 체포된 후에 신상을 줘야 하던 경찰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4살 중학생을 하루아침에 납치해서 2년 동안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정상은 아니죠. 소아성애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카부의 부모는 오사카에서 호화 저택을 소유한 재력가였고요. 방법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였는데 그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죠. 심지어 안나와 동갑인 여동생까지 있습니다. 카부는 학창시절 성적도 아주 우수해서 명문고로 알려진 이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이후에 일본에서 대학 순위 10위권 정도로 평가가 되는 치바 대학에 진학합니다. 평소에 말주변이 없고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고 또 항공 쪽에 큰 흥미를 보여서 파일럿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캐나다로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거기서 경비행기 조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치바 대학에서 이제 한 50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그가 안나를 납치한 이래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심지어 2016년에는 대학 졸업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성적도 좋지, 태도도 좋지 해서 같은 해 4월에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방설비 회사에 취직이 내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요, 카부는 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사성이 밝은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소문이 났던 게 더 큰 충격이에요. 이걸 종합해보면 부잣집 아들에 정말 남부럽지 않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던 카부가 갑자기 10대 소녀를 납치한 겁니다. 도대체 왜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카부는 자기 입으로 나는 중학생 때부터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안나가 살고 있던 이 아사카시라는 동네를 범행 장소로 물색한 후에 안나가 우연히 그 타겟이 됐던 거죠. 이건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철저히 계획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좀 뭔가 비뚤어진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년간 카부와 안나 사이엔 어떤 성적인 관계도 없었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카부는 그냥 여자아이를 납치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했고요. 안나를 가둬놓고 관찰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년간 완전한 사육을 실행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나가 카부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뇌를 당한 거예요. 카부는 매일같이 네 부모는 널 찾지 않는다, 넌 부모에게 버려졌다 라는 말로 세뇌시켰습니다. 물론 안나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날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난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젠 안나가 오히려 도망갈 기색도 안 보이게 되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부의 경계가 느슨해졌고 안나에게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탈출 이틀 전에 안나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동영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2년 만에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딸이 돌아왔고 가족은 무너졌던 희망을 되찾으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살짝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안나가 애초에 감금된 게 아니라 카부와 자발적인 동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이곳이 1985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거의 30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했다면 충분히 이웃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요. 이웃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나가 강제적으로 어디 묶여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카부의 집을 오가던 택배기사는요, 집을 갔더니 어린 소녀가 웃으면서 택배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카부와 함께 외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이가 겁에 질려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안나의 진술도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나는 사실 이전에도 이 집을 탈출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카부가 가족이 있는 오사카에 갈 때마다 집을 며칠씩 비우곤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첫 번째 탈출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마주친 그 어떤 아이 엄마하고 아줌마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카부의 맨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요즘 이제 시대가 각박하다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 중학생 어린 소녀를 그렇게 매정하게 사람들이 지나쳤을까라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의 1층에는 버젓이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안나가 이걸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카부의 집에 설치된 장치 역시 안나의 진술과는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안나가 지냈던 방 이 외부에는 별다른 잠금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한 안나가 탈출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사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현관을 보니까 아예 언제든지 안에서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출을 하고 싶었다면 그녀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요, 안나가 2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그 재회하는 모습까지도 논란이 돼요. 부모님은 막 눈물을 흘리고 안나를 깨웠는데 아이는 그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 뿐이었죠. 안나가 납치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던 2015년도에 카부가 대학 동창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 여자친구 생겼어.
어쩌면 이런 말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쎄요, 좀 로맨스로 발전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대중들이 너무 이제 2년 만에 돌아온 아이한테 가혹한 게 아니냐, 왜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증거와 정황을 좀 들어보면 그럴듯한 부분이 있긴 하죠. 이런 추정 속에 또 다른 누군가는 안나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범죄 심리학 용어인데요. 인질이 범인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이나 호의를 이제 품게 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해요. 종종 범죄 사건에서 발견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2년간 안나가 어떤 심정으로 감금 생활을 견뎠는지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녀가 모든 걸 체념하고 자신의 처지를 순수히 받아들였다고 해서 카부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14살의 미성년자를 꿰어내서 납치하고 감금했다는 건 그 어떤 변명과 정황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테라우치 카부는 미성년자 유괴, 감금죄로 기소되었고요.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죠. 하지만 여기에 불복해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기각됐고요. 2심에서 더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2년, 한 소녀의 삶을 망가뜨린 죄질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안나는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이후의 자세한 소식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싶었을 수도 있죠. 다만 안타깝게도 전해진 소식은 사건의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가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없애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